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차 여자입니다. 저를 식충이 취급하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심을 붙이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나이는 올해로 37, 남편과 저는 동갑입니다. 남편은 지방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저는 수도권 2년제 대학을 나왔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조기 취업했기 때문에 결혼 당시 이미 일한 지 10년 정도 됐었고,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학자금 대출로 학교를 다녔음에도 대출금이 많지 않아 금방 갚았죠. 그리고 저는 쇼핑을 하거나 크게 돈 쓰는 취미가 없습니다. 번 돈 대부분을 저축했어요. 남편은 4년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하다 보니 취업이 저보다는 많이 늦었고, 학자금 대출도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걸 갚느라 결혼 당시까지 모은 돈이 많지 않았죠. 양가에서 지원을 해주실 여건도 안 됐고, 둘이 모은 돈만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7대3 정도의 비율로 결혼했어요. 제가 7입니다. 이런 걸로는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있는 사람이 더 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셔서 저한테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고, 항상 남편한테 네가 부인한테 잘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기에 결혼 참 잘했다 생각했어요. 다만 저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혼 전에 연애할 때부터 미리 남편에게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남편 역시 별로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없다며 저랑 둘이 오손도손 살고 싶다 해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1년쯤 지나니 아이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나이도 있는데 더 늦으면 아이 가지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들다면서요. 많이 가지자곤 안 하겠다. 하나만 낳아서 예쁘게 잘 키우자 하고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아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안 낳겠다고 한 이유가 한 사람의 인격이나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체가 무서웠어요. 쉽게 말하자면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두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경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일이라 애를 낳아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복직이나 재취업이 어렵진 않아요. 다만 조금이라도 커리어가 끊기는 것, 더욱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만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게 싫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이 집안일 같이 하겠다, 육아도 꼭 같이 하고 더 가정적인 남자가 되겠다고 끊임없이 설득해서 승낙을 하고 아이를 가졌어요. 두려웠지만 남편을 믿었죠. 막달까지도 회사를 다녔고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적어도 2살 정도까지는 직접 부모 손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월급이 세후 200 정도이고 저는 세후 250 정도였어요. 남편은 따로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일체 없고 저는 보너스가 연간 80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제가 더 수입이 좋았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니 수입 자체가 반 이상 줄어들잖아요. 가게를 꾸리는 데에 있어 전보다 더 꼼꼼하게 해야 했어요. 원래도 특별히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았지만 더 줄이고 최대한으로 노력했습니다. 주부가 된 이상 집안일도 내가 많이 책임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이와 씨름하고 힘들더라도 늘 집안을 깔끔하게, 빨래도 다림질도 완벽하게 했어요. 식사도 지겹지 않게 매일매일 다른 반찬으로 만들었고요. 제가 완벽주의가 있어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빨리빨리 완벽히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만큼 집안일도 최대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냉장고 청소도 거의 매일 같이 하고 이불 빨래도 매주 하고, 돌도 안 된 애 키우는 집 같지 않게 정말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어요. 쓰레기 봉투 하나 내놓는 것도 남편 시킨 적 없어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평일에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집안일을 하면 주말만큼은요. 남편 보고 절대 다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남편도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만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조금만 해달라는 건데 완전 나 몰라라예요. 친구 만난다, 회사 동호회 나간다, 게임 동호회 나간다. 온갖 핑계로 주말만 되면 아침부터 나가서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오고, 간혹 집에 있는 날에도 들어 누워서 핸드폰 게임만 했어요. 아기 기저귀 한 번을 갈아준 적이 있나, 목욕을 한 번 시켜준 적이 있나, 분유를 한 번 타준 적이 있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조금 이따 해줄게, 조금 이따 해줄게 하고 한 번은 안 해줬네요. 아이 돌잔치 알아보는 것도 저 혼자 알아보고, 저 혼자 예약하고, 저 혼자 초대장 만들고, 아이 돌 사진 찍는 것조차 저 혼자 스튜디오 알아보고, 저 혼자 아이 데리고 가서 찍었습니다. 이쯤 되니 같은 집에 사는데도 아이는 아빠를 잘 못 알아보고 낯을 가려요. 아빠가 아주 가끔 앉기라도 하면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주 보고
안아주고 하면서 아이와 가까워져야 하는데 남편은 반대예요. 아이가 자기만 보면 운다고 짜증내면서 더 집 밖으로 놔둡니다. 아가가 걷기 시작하고 나서 같이 가까운 곳으로 도시락 싸서 소풍이라도 가자고 하면 또 자기는 무슨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면서 피해요. 여태까지 아이랑 놀러가서 찍은 사진은 죄다 저랑 아이뿐이네요.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으니까요. 뭔 놈의 핸드폰 게임은 매달 40만 원, 50만 원씩 결제를 하는지 용돈 따박따박 40만 원씩 받아가면서 핸드폰비는 따로 4, 50만 원씩 나오네요. 참다 참다 폭발해서 5달 전쯤 아주 크게 대판 싸웠어요.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나는 아이 갖기 싫다고 했는데 당신이 설득해서 아이 계획했고 그래서 나왔으면 임신 전에 약속했던 거 반의 반만큼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맨날 아이랑 나는 나 몰라라 하고 밖으로만 놔두냐. 당신에게 가족이 있긴 한 거냐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네요. 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되묻습니다. TV 틀고 낮잠이나 자고 집에서 띵까띵까 좋지 않냐고 하네요. 저보고 식충이랍니다. 너는 집에서 놀지만 나는 회사에서 씨름하고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주말에 그거 좀 쉬고 놀러 가는 게 그렇게 안 이꼽냐면서 억울하면 너도 돈 벌어 오라대요. 집에서 놀아? 내가? 띵까띵까? 진짜 정신은 국에다 말아드셨나. 갓난쟁이 안고 집안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 머리 하나 감을 시간이 없을 만큼 정신없이 해놨더니 이 사람은 그게 당연한 줄 아나 봅니다. 게다가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데 더더욱 기가 차더군요. 저런 말을 듣고 나니 치사해 보일지 몰라도 사람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게 되더라고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결혼할 때 돈은 누가 더 많이 냈는데,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컸겠다. 그래, 네가 그렇다면 나도 돈 벌지 뭐 하고 취업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출산 전 제 경력을 너무나 높이 사주셔서 오히려 출산 전보다 연봉이 올랐습니다. 현재 연봉은 세후 280에 매년 보너스가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웃긴 건 제가 하는 일이 야근이 좀 있는 편이라 9시, 10시에 퇴근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시간에 퇴근을 해도 제가 올 때까지 지 저녁밥 하나도 지 손으로 안 차려 먹더라고요. 자기 밥 먹는 거야, 자기 배고픈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이 밥조차도 안 챙겨주더라고요. 정말 열이 솟구쳐서 이틀 전에 또 대판했습니다. 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이 시간까지 애를 굶기면 어쩌냐 하니 그러게 왜 일을 시작해서 이 난리냐입니다. 엄마가 애를 봐야지 왜 밖으로 돌아다니냐고요. 네가 돈 벌어오라고 나 돈 못 번다고 식충이라고 무시하지 않았냐. 네가 말한 대로 지금 다시 내가 너보다 돈 많이 벌고 너보다 밖에 더 오래 있으니 네가 집안일 하고 네가 애 보라니까 여자는 그러면 안 된답니다. 너는 모성애도 없냐고 묻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하더군요. 너 내가 집에서 집안일 할 땐 돈 못 벌어온다고 식충이 취급하더니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도 육아도 나 혼자 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젠 나도 밖에서 일하는데 그럼 집안일과 육아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 엄마 역할과 아빠 역할은 다른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립니다. 저보고 야근이 없는 회사로 옮기던지 그냥 회사를 그만두라네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냥 우리 그만 살자고요. 제가 그냥 겁주려고 하는 소린 줄 알았는지 헛웃음 치면서 뭐? 이혼? 이혼은 애들 장난인 줄 아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이러는데 마음이 갑자기 확 차가워지더라고요. 어차피 이혼 마음 먹은 거 얘기했어요.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 겁주려고 그냥 하는 말도 아니야. 네가 애 낳자고 설득해서 그때도 난 애기 낳을 생각 없었지만 고민 끝에 아이를 낳았고 산후조리 때부터 시작해서 내 아이 혼자 키웠어. 너무 힘들었지만 밖에서 일하는 너 집안일까지 신경 안 쓰게 하려고 집안일에 정성 다했고 네가 생각한 것처럼 집안에서 TV나 보고 띵가띵가 논 적 없어. 근데 너는 나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고 주말이면 나가서 놀고 애랑 놀아준 적도 없고 그러니 애가 아빠도 못 알아보고 아빠한테 낯을 가리는데도 넌 느끼는 게 없었지? 결혼할 때 내가 더 결혼 자금 많이 냈고 내가 더 수입이 많았는데 난 그런 걸로 한 번도 너한테 생색내거나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한 적이 없는데 너는 내가 애 키우느라 잠깐 쉬는 거에도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더라. 그래, 네 말대로 나 애 키우느라 회사 그만두기 싫어도 그만뒀어야 했고 애 키우는 동안 뭐 하나 내 거 사본 적이 없어. 옷도 양말도 머리핀 하나도 출산 전에 샀던 것을 썼지 뭐 하나 산 거 없고 네 월급으로 애 키우면서 생활하기 빠듯했지만 네가 용돈 달래서 그것마저 올려줬어. 네가 주말만 되면 술 먹고 놀러 다니면서 돈 쓸 때 난 마트 전단지 보면서 어디가 더 저렴한지 체크하면서 시장 봤어.
그렇게 고생해서 애 키워서 이제 어린이집 갈 수 있는 나이가 돼서 나도 다시 내 일 시작했고, 나 바쁜 거 뻔히 알면서 애 아프거나 할 때 나보고 연차 내라고 하고 집안일 하나 하지도 않고 200 벌어오는데 100은 네 용돈 핸드폰비로 나가는데 100 갖고 우리 생활비하고 어찌어찌 살았는데 넌 한 번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네 용돈 핸드폰비 줄여보라는 생각도 안 했지. 네가 돈 번 거 네가 쓰는데 왜 태클 거냐고 오히려 나한테 적반하장으로 짜증냈잖아.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나랑 아이랑 둘이 사는 게 낫지. 네 씀씀이 감당도 안 되고 아이랑 둘이 살면 나도 이렇게 집안일 많이 하고 빨래 많이 하고 안 그래도 되고 여러모로 좋아. 그러니까 우리 깔끔하게 갈라서자 했네요.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지 미안하다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혼 서류 떼올 테니까 도장이나 찍으라고 하고 저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께 그걸 또 쪼르르 가서 말씀드렸는지 전화가 왔네요. 둘이 무슨 일 있냐, 왜 그러냐, 대화로 풀어라 하시기에 어머니, 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 사람 도저히 대화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장장 3년을 대화로 풀으려고 했죠. 저 일 그만두고 나서는 애기 낳아줘서 고맙다. 집안일에 고생이 많다. 그런 말 기대도 안 해요. 매번 식충이 취급하고 무시하고 애 한 번 안아준 적이 없어서 애는 아직도 아빠한테 낯을 가려요. 핸드폰 게임에 매달 4, 50만 원씩 돈 써대면서도 자기가 벌어온 돈이니 터치하지 말랍니다. 이 사람 월급에서 용돈 빼고 핸드폰비 빼면 100만 원 남짓 났는데 그걸로 우리 세 식구 생활비에 가면 살았어요. 저한테 못하는 건 참아도 우리 아이한테까지 잘못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하니 시어머니 우시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하시네요. 제가 정리하는 요 며칠만 아기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늘 저한테 잘해주시던 시부모님인데 맘 아프게 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어쩜 저런 부모님 밑에 저딴 자식이 나왔는지 여러 가지로 많이 심란하고 생각도 많은 차에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지 사과하고 외교 부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지금도 카톡이 오네요. 미안하니 뭐니 이모티콘의 하트의 범벅. 정말 기가 찹니다. 저 따위 걸로 되는 거라면 이혼이라는 말도 안 꺼냈을 텐데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랑 뭘 하며 살았나 싶어서 답장도 안 하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남편 소파에 드러누워 게임하고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하나 띵 하고 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힘이었는지 달려가서 남편 핸드폰을 빼서 벽에다 집어 던지고 공구통에 있던 망치를 꺼내 남편 핸드폰 부셔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핸드폰 얼만지 아냐고 그거 없으면 나 게임도 못한다고 물어내라는 겁니다. 그동안 정말 건조기가 사고 싶어도 못 샀는데 제가 재취업하고 건조기 사려고 모아둔 돈 150만 원이 생각나더군요. 안방 가서 그걸 꺼내다가 진심으로 남편 얼굴에 싸대기를 날렸어요. 그래, 넌 그냥 딱 150짜리다. 나 이 정도 능력은 돼. 이거 먹고 떨어져. 그 앞에서 이 새끼 저 새끼 찾으면서 얼마나 한참 울었나 모르겠습니다. 제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남편은 벙쪄있고 그 모습도 얼마나 능력 없고 한심해 보이던지요. 나를 이렇게 바닥까지 떠민 저 인간, 진작부터 꼴도 보기 싫었지만 우리 아가한테 아빠 없이 살게 해야 하나 고민이 정말 컸습니다. 이젠 고민 없이 더더욱 이혼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연차 내고 이혼 서류 마무리하렵니다. 아이와 둘이 새 출발, 무섭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랑 사는 것보단 더 잘 키울 자신 있습니다. 한풀이 하듯 주저리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